두 번째는 마케팅 판매만 하는 전략인데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최한 농식품 기술이전 설명회입니다. 전라북도가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물론 기술과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장비 무료 사용과 창업 연계까지 농업기술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소개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지원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어 봤더니만 이제 괜찮다. 그냥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뭐 판매하려면은 양산 체제도 구축해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시설이나 이런 기계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연구 설비라든지 이런 기자재들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받는 데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농사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술을 접목해 창업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 이들이 말하는 2018년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익산시 삼기면의 버섯 재배 공장입니다. 버섯 재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실내 온도, 그리고 습도를 모두 모니터로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설정 부분은 실제 온도 습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풍량이라든지. IT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대표는 2015년 6천만 원을 투자해 스마트형 버섯 재배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농업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며 추가로 1억 9천만 원을 투자해 한 개였던 버섯동을 4개로 늘렸습니다. 버섯의 성장 주기에 맞추어 온도와 습도를 체계적으로 조절한 뒤 이를 잘 말려 고급스럽게 포장을 한 제품은 대형마트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가공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 1kg에 보통 저희가 소비자 금액으로 얘가 한 4만 원대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걸 가공을 하면 1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창업 첫 해인 2016년 매출은 1억 3천만 원에 그쳤지만 1년 뒤인 지난해엔 매출이 16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버섯 농장은 1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농촌의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올해 중국 수출에 성공하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친 김에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에게 관련 기술과 장비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버섯 농장의 성공 뒤엔 전문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도움이 컸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자체 예산을 한다라고 하는 건 중소기업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실용화재단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 검증하고 R&D 해보고 그걸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갈지 저희가 이제 맞춰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시제품이 상용화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익산의 농업회사 법인인 이곳 역시 농업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에 젖은 습식 쌀가루를 이용해 떡볶이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미리 말린 건식 쌀가루로 떡볶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식 쌀가루를 통해 품질의 균일화가 이뤄져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료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제품 생산에 대한 그 캐파랄지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마음대로 갖고 갈 수 있는데 지금 미국
하고 그 캐나다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건식 쌀가루의 기술을 이전해 준 곳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이곳의 떡볶이가 잘 팔리면 쌀 소비 촉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떡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6.5 내지 7배 정도의 이득을, 그러니까 소득 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삼당농정이라고 해서 보람 찾는 농민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값받는 농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공이 필요한 것은 필수 산업이고요. 이러한 가공을 통해 가지고 그 농가는 이제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고, 이러한 또 원재료를 대주는 농민들에게도 어떠한 그 생산력에 증진할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북은 농업기술 창업에 관심이 큰 청장년들에게 좋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업기술 실용화 성과 확산 보고 대회입니다. 이날 성과 보고 대회를 주최한 기관은 지난해 7월 수원에서 익산으로 이전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입니다. 실용화 재단과 농촌진흥청은 지난 한 해 1,000건이 넘는 농업기술을 이전했다면서 이 가운데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낸 15개 중소기업을 포상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이 연간 약 4,500여 건의 연구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매년 많은 연구 결과를 내고 있죠. 약 300여 건의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고 1,500여 건의 영농 기술 자료를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이제 9년차 탄탄한 우리 실용화재단이 그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성과 보고회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들의 성공 사례를 듣기 위해 이날 보고회에 많은 농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을 하고 농촌에서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쌀에다 우유를 부어서 요거트를 만드는 거예요. 쌀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를 좀 잡고 싶어서 이제 제가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발효를 하게 되면 향이 좀 변하게 되는 걸 아니까 여기서는 발효식품에 대한 특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좀 얻으려고 왔어요. 떡의 앙금을 팥에서 감으로 바꾼 뒤 사업화에 성공했다는 김영근 씨도 다시 재단을 찾아 또 다른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만 굳어버리니까 장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좀 폐기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굴자는 이딱 해서 좀 받아갖고 이제 가서 접목을 해보니까 근데 안 굳으니까 재고가 안 쳐지는 거죠. 그리고 택배를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특허 기술을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을 농업인, 농산업체 그리고 농업 관련된 기업체에 그 기술을 이전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용화재단에서 이전받아가지고 실용화재단에서 그 지원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하시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농업기술로 창업에 도전하려면 어느 곳을 찾아야 할까요? 먼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센터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라고 별도로 가공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공을 하고 싶으면은 그 가공센터를 찾아가서 거기서 창업 교육도 받고 그리고 창업하실 분들은 사업 아이템도 찾고 교육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았다면 전북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 이전에 도전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단 개발된 기술은 그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획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가공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은 유관기관에서 그 사업화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가공업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 제품까지 만들게 됩니다. 서울에서 한약방을 하다가 8년 전에 귀농한 김태현 씨가 익산의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을 찾아 창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귀농 후 꾸지뽕을 대량으로 재배했는데 이를 분말가루로 판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꾸지뽕은 씨앗 특성 때문에 분말화가 쉽지 않습니다. 씨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잘 갈아지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실용화 재단에다가 제가 이제 의뢰를 해갖고 실용화 재단에 있는 그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내가 또 거기에 또 접목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가 기술료는 먼저 기술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따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점유율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기술 활용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품 생산하는데 이 기술이 얼만큼 기여했는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율은 3%로 공무원 직무별명 규정상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음료를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는 이런 창업 상담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시제품 개발 비용을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공정과 개선을 위한 연구와 설비 비용으로는 최대 4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으로는 최대 3,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한 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살펴봤더니 사업을 하려는 목적과 시장 분석, 그리고 향후 판매 계획 등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사업계획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해드리고 심지어는 발표를 하는 세부적인 스킬까지 훈련을 다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지원금을 전혀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을 활용한 창업 의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특허를 낼 때도 실용화 재단에서 그 많은 돈을 대줘요. 특허를 낼 수 있게끔 도와줘요.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죠. 창업하려는 의지와 성공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끝까지 다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들 지원 사업을 보시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본인 자부담은 30%인데 저희들 지원 금액의 최대 금액은 8천만 원까지입니다. 만약에 사업이 실패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모든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따로 뭐 저희들이 돈을 더 청구를 한다든지 요구를 하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에 따른 창업이 장밋빛 청사진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읍의 한 농식품 가공업체가 9가지 채소를 건조해 만든 제품입니다. 건강에 좋은 채소를 과자처럼 먹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인 조금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 둘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영양소가 풍부한 말린 채소를 만들었다가 주위 반응이 좋자 이후 주부에서 창업자의 길로 인생 전환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채소를 좀 골고루 많이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채소를 챙겨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든 거죠. 우리 아이들 먹이려고. (2015년과 2016년에) TV 홈쇼핑 판매로 3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위기를 맞습니다. 잇따라 유사 제품이 출시되면서 지난해 9달 가까이 홈쇼핑 판매가 중단된 겁니다.
진짜 괜찮다는 소리를 너무 주변에 많이 들어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진짜 잘 팔릴 줄 알았죠. 근데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알려지지 못하고 팔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홈쇼핑을 통해서 1년 동안 너무 잘 팔고 있었는데 또 유사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싼 가격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17년도 또 한 해 동안 엄청 힘들었고요. 경쟁 업체의 유사 제품의 공격을 예상치 못한 데다 규모를 너무 키운 것도 화근이 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조 씨를 살린 건 역시 농업기술이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장비를 투자하고 달지 않는 신제품 평강을 개발했더니 소비자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홈쇼핑 판매가 잇따라 매진을 기록하면서 다시 보란듯이 일어섰습니다. 2005년 귀농 후 3년 동안 농사에 실패했을 때 농업교육을 통해 희망을 찾았고 지난해 유사 제품으로 또 흔들렸을 때도 다시 농업기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귀농하고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농업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다 놔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 제대로 좀 배워봐야지 않을까, 농업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농업에 대해서 진짜로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농업기술센터였어요. 전북은 농업 창업을 위한 기반이 좋습니다. 전라북도가 삼락농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익산으로 둥지를 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물론 전북농업기술원이 창업교육과 기술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기관을 잘만 활용하면 농촌에서 단순히 쌀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공식품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2018년, 미래는 도전하는 농업인들의 몫입니다. 저는 농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농업을 정말 사랑합니다. 농업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저희 어머님한테 있을 때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농민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농업인이다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하고 싶고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또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